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독한 엄마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아들 과외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게 제 신념이었나 봅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좀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으니까요. 동네에서는 다들 저를 아들 교육 잘 시킨 어머니로 알았어요.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자주 조언을 구하곤 했죠. 순자 씨한테 육아 조언 한번 받으면 절대 실패 없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며느리가 복 받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나요. 그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3년 전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생각나요. 수수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착한 며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며느리랑 시장을 보러 다녔는데 그 아이가 제 요리 비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40년 동안 쌓은 제 비법을 다 알려줬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된장찌개 끓이는 법까지. 특히 며느리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제가 많이 위로해줬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이 상사한테 퇴짜를 맞았다고. 그때 제가 말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나도 젊었을 때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게. 하지만 그 실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서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부녀회 회장도 맡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랑 같이 부녀회 모임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제가 서로 다투는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세요? 그렇게 물어보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며느리가 야근할 때면 저는 회사까지 도시락을 갖다 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회사 직원들이 부러워했대요. 자기네 시어머니는 안 그런다면서. 특히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입덧이 심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다 주면서 보살폈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 달 넘게 옆에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저는 제 아이인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연이가 저처럼 머리를 올려 묶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늘 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옷도 저랑 비슷한 스타일로 입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나를 많이 따르나 보네 하면서요. 어느 날은 제가 입었던 원피스랑 비슷한 걸 사 입고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한 건 외모였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미연이의 눈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화장을 바꿨나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장만 잘해도 딴 사람처럼 변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만 제 젊은 시절 눈매가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앨범을 다시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순자씨. 미연이가 요새 순자씨랑 닮아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1년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코도 달라졌고 입술 모양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위치까지 저랑 똑같아진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안 느껴? 미연이가 자꾸 달라 보여.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은 다 화장하면 비슷해 보이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손주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가 충격이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하는 말이 미연 씨는 시어머니랑 정말 닮으셨네요. 친딸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리던지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미연이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우리 아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나 봐요. 엄마, 요즘 미연이랑 써먹써먹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내 와이프가 자꾸 나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출장을 가고 없어서 며느리 방 청소를 해주려고 했죠. 평소에는 미연이가 알아서 잘하는데 요즘 회사 일이 바빠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서랍장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까만색 서류 봉투 하나를.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병원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비인가 했죠. 그런데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볼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형외과, 눈매교정 수술 300만 원, 코필러 160만 원, 안면 윤곽 780만 원, 보조개 시술 130만 원. 영수증 날짜를 보니 결혼하고 3개월 뒤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에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씩 계획적으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있었어요. 하늘색 공책 한 권이 나왔는데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32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거였는데 그 밑에 미연이의 글씨로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젊은 시절, 이목구비 비율, 눈 쌍꺼풀 라인 7mm, 눈매 각도 32도, 콧대 높이 황금 비율, 코끝 살짝 들림, 입술 윗입술 도톰, M라인 뚜렷, 마치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목표, 시어머니처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외모, 진행 상황 60% 달성. 순간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두려웠어요. 내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마음이 무서웠던 거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공책을 더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제 일상을 관찰한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걸음걸이, 등이 곱고 발걸음이 우아함, 미소 지을 때 입꼬리 각도 자연스럽게 올라감, 손동작 차분하고 우아함, 심지어 제가 자주 쓰는 말투까지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화가 났죠. 하지만 그건 분노라기보다 슬픔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전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아들은 출장이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 미연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결국 그냥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 거지? 미연이가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건. 공책도 봤어. 다. 그 순간 미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미연이를 끌어안았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한참을 그냥 울게 했죠. 어머니 저 사실은 미연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6살 때 친어머니를 잃었대요. 암으로 기억도 잘 안 난다고. 그러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친자식만 예뻐했다고 해요. 저는 늘 진짜 엄마가 어떤 분이었을까 상상했어요. 사진 한 장 제대로 없어서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다 절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아하고 현명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했대요. 어머니처럼 말하고 어머니처럼 걷고. 그러다 문득 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성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연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어머니 전 그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상했죠? 너무 욕심부렸나 봐요. 그 순간 미연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제 외모를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라도 찾고 싶었던 거죠. 미연아,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 아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이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저도 같이 울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연이는 더 이상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고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제가 하는 요가 수업에도 같이 나와요. 아들은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미연이가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제가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다들 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너무 부럽다고.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 손주가 이제 저랑 미연이를 번갈아가며 할머니, 엄마라고 부를 때예요. 그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 봤던 거예요. 며느리의 변화가 두렵기만 했던 제가 오히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겉모습이야 달든 안 달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미연이의 마음속에 있던 그 따뜻한 동경과 사랑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게 미안할 뿐이에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성형수술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것이 알고 보면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